비하인전의 192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NHL 매치업 리뷰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 경기 중에서 한 경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룰 경기로 예고해드렸던 경기는 3월 31일 한국 시각 일요일 오전에 벌어졌던 워싱턴 캐피털스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결입니다. 템파베이의 홈 경기였는데요. 올 시즌에 이 두 팀 상대 전적을 보니까 3월에만 3번을 만나고 있어요. 3월 16일에 첫 경기 6대3으로 템파베이가 홈에서 승리했었고 2차전 3월 20일 이때는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는 경기였는데 연장까지 가서 5대4 역시 템파베이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리고 3월 31일에 세 번째 만났습니다. 16일 사이에 3번이나 만나는 이 두 팀의 대결, 정규리그 마지막 세 번째 대결 이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양팀 상황을 보니까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필라델피아전 승리에 이어서 캐롤라이나와의 홈앤더웨이 백투백 경기 모두 이겼고요. 3연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템파베이, 보스턴에 이어서 동부에서는 세 번째로 승점 100점에 도달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미 확정 지은 상황이었고요.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7연승을 달리다가 세인트루이스에게 한번 졌죠. 하지만 이후에 보스턴전에서 3피리어드에서만 3골로 2대4로 뒤지던 경기를 5대4로 제역진성을 거두면서 또 역시 강팀은 강팀이구나 생각을 하게 해줬고 4일 휴식 후에 홈에서 워싱턴을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보면 최종 스코어 6대3 워싱턴 캐피털스의 승리였습니다. 1피리어드에 워싱턴 니클라스 백스트롬 선수의 선제골 나왔고 TJ 오시 선수가 연속 2골 3대0까지 워싱턴이 앞서 나갔는데요. 2피리어드 들어서 다시 백스트롬 선수 골이 터지면서 4대0 아주 멀찌감치 달아났어요. 템파베이는 2피리어드 후반부터 추격을 합니다. JT 밀러 그리고 3피리어드 초반에 타일러 존슨 선수의 골 4대2까지 추격을 했는데 하지만 워싱턴이 또 2분이 나타났어요. 알렉스 오베치킨 3피리어드 후반에 연속 또 2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템파베이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 만회를 했고 최종 스코어는 6대3이었습니다. 워싱턴 이날 사실 결승골은 아니지만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던 2골을 넣은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 시즌 50호, 51호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골 랭킹은 선두질주를 했는데 기록까지 세웠어요. 올 시즌 50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통산 8번째 시즌, 50골 이상 8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게 NHL 역대 3위라고 하는데 1위가 웨인 그레츠키, 마이크 보시 이 두 선수가 통산 9시즌을 50골을 기록했었는데 그 뒤를 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건 진작 깨졌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건 뭐냐면은 단축 시즌에 48경기를 했는데 32골을 넣었던 오베치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12-13 시즌으로 저 기억을 하고 작년에도 49였습니다. 최종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진작 깨졌어도 맞지 않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못 깬 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경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이현숙 기자님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여전히 위협적인 트랩 수비가 역시나 강점입니다. 워싱턴. 지난 시즌 사실 스탠리컵 결승전을 인도했던 팀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윙 쪽으로 플레이를 유도하는 식의 트랩 수비가 굉장히 이번에 잘 먹히면서 템파가 브레이크아웃을 할 때 1, 2선에 위치한 선수들, 워싱턴의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가고 그리고 워싱턴 수비가 진을 치고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유도하는 플레이를 계속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덤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공격권 넘어가게 되고 역습으로 골 먹고 하다 보니까 게임 그냥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블루라인 앞에서는 3명이 길게 일자로 늘어서면서 템파가 공격 방향을 전환을 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았을 때 반대쪽 방향을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로 나오게 됐을 때는 워싱턴 선수들이 블루라인 앞에서 3명 길게 늘어서면서 퍽을 가지고 진입하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을 하면서 템파가 원하는 공격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는 1차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템파베이의 패싱 게임을 어떻게 저지할 거냐 사전의 관전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워싱턴의 트랩 수비에 템파베이가 전혀
활로를 찾지 못했다. 이런 평이시네요. 워싱턴 지역에 들어가야 패싱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역습으로 골 먹고 2골 먹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이상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워싱턴의 뭐 대표적인 승인을 일단 트랩 수비를 꼽아주셨고 또 다른 또 승인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공격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대인 수비가 확실하게 잘 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거리를 잡으면서 이제 뭐 지도자분들이 갭 컨트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나오게 됐고 1차적으로 퍽을 가진 선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압박을 하니까 패스가 나갈 길에 이제 다른 선수가 서 있는 이런 그림을 계속 만들게 되면서 패스를 하면은 길목이 계속 차단이 되는 모습이 정말 나오면서 템파가 지역이 들어와도 공격을 제대로 전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리어드까지 4대1의 리드를 벌렸거든요. 워싱턴이. 근데 그동안 템파를 슈팅을 14개로 봉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이제 템파를 제압을 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뭐 조금 추격을 했지만 오베치킨 선수가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역시 템파의 공격을 묶었던 수비에서 또 하나를 또 찝어주셨네요. 근데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거는 워싱턴의 득점력인 것 같아요. 그 앞선 1, 2차전에서 3골, 4골을 넣더니 이번엔 무려 6골을 넣으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승인의 결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골을 많이 넣었던 부분도 좋은데 그 골이 나왔던 상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습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패스를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역습 찬스에서 2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기회, 1차적으로 슛이 뭐 골리에 막힌 이후에도 뭐 오시 선수가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오베치킨 선수의 첫 골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2차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서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워싱턴의 작년 플레이오프 성공의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파워플레이에서도 2골이 나오면서 6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보여줬던 것도 지난해 포스트 시즌이 너무 많이 생각났던 워싱턴의 장면이었습니다. 득점도 득점이지만 그 득점이 나온 상황, 어떤 타이밍이 좋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올 시즌 양 팀이 3번 만나서 2승 1패, 뭐 템파베이로 우세로 끝나긴 했는데 워싱턴이 2패 후에 마지막 3차전 원정 경기를 이겼어요. 그리고 또 경기가 겉될수록 골도 더 많이 넣고 워싱턴이 점점 더 템파베이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뭐 현석 기자님 말씀대로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야 이거 템파베이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작년에도 사실 결과적으로 한 끗 차로 이제 워싱턴이 올라가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실 맞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뭐 이번 경기를 이제 바탕으로 또 이제 혹시 3라운드에서 만나게 된다면은 또 교훈 삼아서 또 템파가 굉장히 경기를 조율을 해오기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결과로 워싱턴이 4연승을 달리면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계속 이어갔는데 오늘 플로리다에게 졌어요. 4연승 끝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템파전을 잡은 게 결과적으로는 워싱턴이 디비전 1위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경기 남았는데 3점 차죠? 그렇죠. 뭐 많이 유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네.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템파전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올해 혹시 디비전 1위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가 오늘 토론토에게 또 패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덕을 같이 봤어요. 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템파베이는 이 경기는 졌는데 오늘 일단 오타와전 이기면서 60승을 달성했는데 이게 또 기록이더라고요. 사실 예, 그 60승 기록이 워싱턴전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도 있었는데 95, 96 시즌에 디트로이트가 62승을 했고 76, 77 시즌에 몬트리올이 60승을 했는데 이제 한 시즌에 60승 이상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팀이 됐습니다. 예, 오늘. 지금도 잔여경기를 다 이기면은 기록에 완전히 이제 동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꽁승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오늘 게임은 예, 오늘은 오타와전. 그냥, 그렇죠. 그냥 뭐 쉽게 이기더라고. 너무 쉽게 이겨서 깜짝 놀랐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템파베이의 이 한 시즌 또 승리 기록 남은 정기리그에서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한 경기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경기 선정해 주셨습니까? 4월 7일이 최종전입니다. 시즌. 근데 토론토 몬트리올 경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경기는 진짜 재밌을 수도 있고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죠. 재미없어진 케이스는. 양 팀의 순위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팀이 어쨌든 전통의 라이벌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의 성적이 상당히 좋으면서 거친 양상으로 많이 흘러간 경기였거든요. 가능성에 따라서 몬트리올의 플레이오프 가능성 하나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가 보스턴 다 지고 아마 토론토가 또 다 이기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희망은 있을 겁니다. 2위 가능성. 그렇죠. 네, 디비전 2위. 정말 희박한 가능인데 근데 만약에 이 경기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경기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몬트리올 플레이오프 가능성 하나만 걸려 있어도 이 경기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꼽았습니다. 저도 토론토가 2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끝났어요. 예. 사실 2위는 어렵고요. 몬트리올이 급하죠. 지금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가장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 세 팀 경쟁인데. 그렇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부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게임 더 하는 거예요. 그냥 4게임 더 하는 거고 끝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가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몬트리올이랑 템파 상대전적이 템파 3대 0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경기 더 남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거면 2위를 하면 템파베이를 만나기 때문에 1위를 해야 된다. 무허가 1등이 해야 합니다. 1위를 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4월 7일 정규리그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토론토 대 몬트리올의 경기 저희가 다음 주에 매치업 리뷰 때 다뤄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왕이면 함께 보시고 또 댓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